백제의 마지막 나날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비운의 군주, 의자왕.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처럼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과연 그게 100%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남겨진 기록과 자료들을 통해서 그 얽히고 설킨 역사의 실타래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싹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역사 속 의자왕. 솔직히 우리 지금 그를 너무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의 억울한 오해를 풀려다가 오히려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역사적 평가의 시계추. 의자왕을 둘러싼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부터 보시죠. 우리의 출발점은 딱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죠? 의자왕 하면 늘 방탕한 폭군, 나라 망친 무능한 왕, 이렇게 매도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런 오명을 벗겨주자면서 아주 고결하고 자기 희생적인 영웅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컸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역사적 재평가의 시계추가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확 넘어가 버린 건 아닐까요? 2장, 자기 희생적 항복의 진실입니다. 의자왕의 그 마지막 선택, 과연 진짜 의미가 뭐였을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자왕이 백성을 살리려고 스스로 항복했다, 이런 자발적 희생 신화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당나라가 그저 어긋난 조공관계를 바로잡으러 왔을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작 조공 시스템 하나 고치겠다고 무려 10만 명,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바다 건너 파병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게다가 당나라는 2,000척에 가까운 배를 끌고 왔어요. 2,000척이요? 이건 당시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물류와 보급작전, 그러니까 국가의 명운을 건 대사업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토 확장을 노린 정복전쟁이었다는 빼박 증거인 거죠. 나중에 의자왕의 아들 부요용을 웅진도독으로 앉힌 것도요. 무슨 자비심이 넘쳐서가 아니라 점령지를 그냥 쉽게 통치하려고 세우던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자, 당시 사건이 얼마나 빠르고 굴욕적으로 흘러갔는지 날짜별로 한번 쫙 짚어볼게요. 웅진성으로 도망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인 7월 18일에 바로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8월 2일 아주 모욕적인 항복식을 치르고요. 9월 3일에는 중국으로 진짜 질주하듯이 끌려가요. 만약 사전에 무슨 숭고한 타협이나 영웅적인 결단이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참담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초스피드로 끝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3장, 예식진 묘지명의 반전입니다. 자발적 항복 과서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증거가 나옵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주 기가 막힌 유물이 하나 발굴됐어요. 바로 백제 출신 장수 예식 혹은 예식진이라고 불리는 인물의 묘지명입니다. 이 조그만 돌판에 새겨진 기록이요. 와,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역사적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의자왕은 백성들을 위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웅진방령 예식이라는 인물한테 사로잡혀서 강제로 당나라에 넘겨진 겁니다.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훗날 이 예식이라는 인물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엄청난 포상과 대우를 받습니다. 무려 대장군 직위에 오르거든요. 한나라의 왕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갖다 바친 대가가 아니라면 망국의 장수가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4장, 소정방을 흔든 고기 반찬. 백제의 외교적 호소를 너무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사비성 포위 직전에 백제 대신들이 당나라 장군 소정방한테 소고기랑 온갖 맛있는 음식을 바치면서 군대 좀 물려달라고 싹싹 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백제인들의 이 지극한 정성이 무자비한 당나라 장군의 마음을 흔들어서 진짜로 진격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특급 고기 반찬이 아니고서야 고기 좀 먹었다고 진짜 10만 대군이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역사는 동화가 아니잖아요. 백전도장 소정방의 진격을 멈추고 주춤했던 건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군사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숲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잔존 백제군의 게릴라전이 두려웠고요. 둘째, 매복 한 번의 부대가 싹 전멸하는 걸 막으려고 병력을 네 갈래로 신중하게 쪼개야 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게다가 황제 명령 받고 온 군대가 적이 주는 밥 한 끼 얻어먹고 회군한다? 그 지휘관 당장 군법으로 목 날라갑니다. 5장,
시간 벌기와 지연 전술. 이게 바로 백제의 진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10만 대군이 고기 반찬에 안 돌아갈 걸 뻔히 알면서 백제 지도부는 대체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주 필사적인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의미도 없는 외교적 사절을 주저리 늘어놓으면서 적군과 말을 섞은 거, 그거 다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오직 단 하나, 사신을 맞이하고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을 틈타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한테 들키지 않고 웅진성으로 무사히 달아날 수 있도록 그 결정적인 단 몇 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주 처절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몸부림이었던 거죠. 마지막 6장, 지나친 미화의 경계입니다.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사실 과거 수백 년 동안 억울하게 매도당했던 왕의 오명을 벗겨주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희생이라던가 적군을 감동시킨 정성 같은 비논리적이고 낭만적인 스토리를 역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당대 사람들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마주해야만 했던 그 냉혹하고 뼈아픈 현실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그 불편하고 낡은 거짓말을 단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예쁜 신화로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끔찍하고 복잡했던 과거의 진실로부터 그냥 스스로 눈을 꼭 감아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설명이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의 냉정한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